보이지도 않고 따라서 그 실체를 규명하기도 힘든 기의 세계. 그러나 고대 동양인에게 기는 지금보다 훨씬 친숙한 존재였다. 기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에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동시에 가장 중요한 생명의 조건이라고 믿고 있었다. 고대 문헌에도 이 기에 대한 문구들은 수없이 등장하고 있다. 이는 곧 고대인들에게 기는 새삼스럽게 탐구해야 할 학문이나 개벽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마치 숨을 쉬듯이 자연스러운 일상적인 존재였음을 의미한다. 그런 고대 동양인에게 기를 논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관점은 순환의 논리였다. 우주 만물,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길은 어느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순환하며 그 흐름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에만 비로소 모든 생명은 살아있다고 믿었다. 그 논리는 인체에도 그대로 적용됐다. 사람의 기 또한 몸 안에서 순환하며 그것이 생명력을 지키는 힘의 원천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동시에 내 안의 기와 자연의 기가 온전하게 합일되는 그런 상태를 꿈꾸었던 것이다. 지난 8월 경남 산청의 한 수련원에서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수련법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한 수련단체의 여름 집회가 열렸다. 예로부터 전해오는 문헌과 구전으로 전승되어 오는 수련법을 토대로 한 이 동작들은 몸 안의 기를 잘 다스려 참다운 자아를 찾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우리 몸에는 숱한 점들이 있고 그 점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시키는 것. 그 연결된 길을 찾아가고 그 연결된 길을 찾아서 결국 우리 몸의 뿌리를 찾고 그 뿌리와 나머지 모든 영역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그래서 그 점들을 다 이어나가는 공부를 수련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가 가는 길, 그 기가 가는 길을 열어주고 또는 열어줄 뿐만이 아니라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는 그런 의미에서 동작들이죠. 몸 안의 기운을 돌릴 때 가장 중요한 곳은 하단전이다. 배꼽으로부터 세치 아래, 거기서 다시 동쪽으로 3분의 2 지점에 있다는 하단전은 모든 기운이 시작하는 출발점이다. 이렇게 하단전에 모은 기운은 각 정락을 따라 몸 전체로 흐른다. 지금까지 흘러가는 길을 가만히 관조하면서 진행합니다. 청형혈과 신문혈의 중심에 두고 그리고 어깨에 있는 모든 힘을 빼고서 자, 오른쪽 기운을 갈무리했으면 이제 왼쪽으로 이동하고 오른쪽이 범의 기운이라면 왼쪽은 용의 기운, 두 개의 좌우 기운이 어울리게 하고 자, 그렇게 좌우의 기운을 어울리게 해서 내 몸의 균형을 잡고 그 균형이 잡힌 그 상태를 이용해서 이제는 아래에서 위로 상과 하의 기운을 조화시키는 단계로 진행합니다. 좌우로 최대한 발을 반대로 역근시켜서 하단전의 기운을 최대한 위로 뽑아 올리고 무거운 짐을 들듯이, 그리고 그 힘을 연꽃이 피어나듯이 펼쳐줍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흐름을 최대한 넓혀서 터질 듯하게 흘러가도록 힘을 쓰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고구려 벽화에서 역사들이 취했던 바로 그 자세, 반역근세입니다. 몸의 기운을 최대한 살려준다는 반역근세. 이 자세가 고구려 벽화에도 그대로 나온다는 점은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중국 기림성의 지반이은 고구려 고분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그동안 역사적 지리적 이유로 쉽게 찾아볼 수 없었기에 더욱 안타까움의 대상이 되던 고구려 호분. 그 중에서도 1970년에 발굴됐으나 발굴 당시 이미 거의 대부분의 부장품을 도굴당했던 장천 1호분의 벽면에는 당시 고구려인들의 생활상을 묘사한 그림들이 빼곡히 그려져 있다. 무려 100명 이상의 인물이 등장하는 벽화에는 무도, 씨름, 수렵도 등이 다채롭게 묘사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본 그 자세, 바로 반역근세가 있었다. 그리고 세계의 현실이 있다 해서 삼실총이라 이름 지은 이 고분 벽화에서도 역시 반역근세의 자세는 쉽게 눈에 띄었는데 지금까지는 무심히 봐왔던 이 자세들이 실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기술연 동작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음을 새삼 알 수 있었다. 고구려 벽화 역사 그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처럼 이제 뱀이 휘감고 있고 또 각 무늬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좌우는 대칭인데 여러 가지 인체의 중요한 점들을 이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른바 수행인들이 이와 같은 자세를 취했을 때 각 부분에서 힘이 나온다고 하는 그 부분들이죠. 대표적으로 다리에 있는 이 부분들에 보면 그 상스러운 기운문이 이렇게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 이 상스러운 기운문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면은 연결이 밑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실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의학적으로 혈례라고 표현하는 부분인데 혈례라는 것은 하체의 피가 모이는 정과장과 같은 구실을 하죠. 그처럼 혈례를 통해서 각각 기운들이 그 피부로 그리고 기운들이 솟아나는 모양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옆에 그 다른 그 널방 역사 그림을 보면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 등에 있는 영대를 통해서 좌우로 기운들이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모든 그 기운 무늬가 아니라 각각 구체적으로 인체와 그 상응되는 그와 같은 기운 무늬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고구려 고분 벽화를 기라는 관점에서 다시 보면 당시에는 일상적이었을 기술연 동작이나 혹은 몸에서 뻗쳐나오는 기운 덩어리를 묘사한 것으로 보이는 그림들이 유난히 많다. 그런 것을 기술인의 맥이 끊어진 오늘날 현대적 관점으로 해석하다 보니 단지 구름무늬나 새털무늬 같은 미학적 차원으로만 풀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춤추는 무희로 알려진 무용총의 그림 역시 춤추는 동작이 아니라 수행 동작이라고 해석하는 게 옳다는 것이다. 결국 고구려 고분 벽화는 삼국시대에 이미 생활 깊숙이 기가 자리 잡고 있었으며 그것을 어떻게 수련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 기가 아니면은 기라는 어떤 상징적인 요소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무늬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 무늬들을 통해서 그것이 당연히 무언가 조금 생과 사를 연결되는 어떤 그런 상징성들이 아니겠느냐 했는데 이것을 우리 인체론, 우리 고유의 인체론인 한의학적 인체론을 가지고 접근해보면 이것이 하나하나 혈자리였구나. 이 혈자리들은 모두 기의 흐름과 관련되어 있는 혈자리들이다. 그러한 이제 그 입장에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기운이 또 드러나고 있는데 작게나마 드러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바로 명문이 있는 부분에서 좌우에서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이것들이 각각 우연이 아니라 그 하단전, 중단전 등 중요한 부분에서 기운이 드러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그 손을 이렇게 역근을 시키고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